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주도인 메디슨에 있는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지속적인 소득을 미끼로 현혹을 한 뒤 금전을 탈취하는 이른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027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승용차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6일 이런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 관련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300만 명이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데 이어서 연방상원에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내주 표결하는 데 공동 제안자만 62명이어서 60표 장벽을 넘어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을 신속 처리하는 등 이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대 서명한 서한을 보내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15일 주일 오후 6시 놀스부르크 소재 힐튼 호텔에서 감사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가 신앙에 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의 정권 전복 이후 임시 총리 모하메드 알바시르가 모든 시리아 난민들에게 종파와 자유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숀 반스 메디슨시 경찰국장은 사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5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에는 용의자인 해당 학교 학생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몇 시간 뒤 사망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정정했습니다. 부상자 6명 중 2명은 중상이며 용의자는 다른 재학생과 교사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It truly is a sad day for Madison and for our country. It is a day that I believe will live in our collective minds for a very, very long time. Here are the details. Today at 10:57 a.m., our team was called to the Abundant Life Christian School in reference to an active shooter. We know that 3 people are dead, including the suspect shooter. We know that the suspect shooter was a teenage student who attended the school. At this time, we're not releasing the age or gender of the student or any other identifying remarks about the student. 2 other people have died. That died were a teacher and a teenage student. 6 other people were injured. 2 students are now in critical condition in the hospital, and these injuries are consid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4 students are also at other area hospitals with non-life-threatening injuries. But these are just the physical injuries that we know about.
We know that this was the middle of the day of a school day, and so there will be other injuries that we'll have to face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as a community to heal those injuries as well. Many of you have asked me about the why of this. Why did this happen? What do we know? What was the motivation? I do not know. But I will tell you this, our detectives are working hard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o find out as many answers as we can so that we can further prevent these things from happening.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우리가 이 총기 폭력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의회는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확대 등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촉구했습니다.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은 지난 1978년 설립된 학생 400여 명 규모의 기독교계 사립학교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유죄했지만 소신표가 대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 2004년, 박근혜 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지속적인 소득을 미끼로 현혹을 한 뒤 금전을 탈취하는 이른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1년의 업무를 해내면 지속적인 급여를 약속한다고 속인 데 금전을 갈취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앱 최적화 또는 간단한 온라인 작업을 행하면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합니다. 설명에 따라 앱 또는 플랫폼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첫 작업 완료라는 명목으로 소액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 다음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처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돈을 지불하게 되면 사기범들은 금전만 챙긴 뒤 잠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2027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승용차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제조돼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6일 이런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 관련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좌석의 경우 2026년 9월부터 강화된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이 요구되는데요. 새로운 규칙은 승용차와 트럭, 스쿨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총 차량 중량 1만 파운드 이하의 다목적 차량 등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벨트 착용 경고가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300만 명이 직장의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내주 표결하는데 공동 제안자만 62명이어서 60표의 장벽을 넘어 최종 승인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75표,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을 신속 처리하라는 등 이민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연대 서명한 서한을 보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지시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1월 20일 이전에 보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의 저자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 더빈 상원 의원과 코리 부커, 알렉스 파디아 등 민주당 상원 의원 7명은 연대 서명한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행정 파워만으로도 가능한 이민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15일 주일 오후 6시 노이스부르크 소재 힐튼 호텔에서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혜선 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현장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한인여성회를 맡고 있는 고혜선입니다. 어제 아주 대성황리의 행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한인여성회에서는 항상 12월에 감사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일, 또 여성회와 함께 하신 우리 이사님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사를 우리가 준비했었고요. 시카고 한인여성회 우리 이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회에서는 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뜻으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 양말이라도 하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아주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한 몇 명 정도가 오셨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오셨어요. 저희들은 오신다고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99%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여성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해 오셨잖아요. 2025년도 혹시 계획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22일은 저희들이 너싱홈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새해 구정을 이렇게 함께 즐기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또 한 5월 달이 좀 큰 행사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인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인동포 사회에 좀 이렇게 가정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식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에 대한 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잘 써야 우리가 바른 사회도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이렇게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5월달 가정의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들에게 짧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시카고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이제 거의 스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5년 새해도 계속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가 신앙에 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복음주의 개신교인 1,03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복음주의자의 58%는 SNS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SN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